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입니다. 오늘은 2019년도 설계결산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두 개의 다세대 작품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일명 제목은 강남의 다세대 주택인데요. 강남구 논현동에 지난 2019년도에 두 개의 작품이 준공되었습니다. 현장도 바로 인근에 있어서요. 강남의 어떤 다세대 주택의 어떤 트렌드를 조금이나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남의 다세대 주택들이라는 제목으로 두 개의 작품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남의 다세대 주택인데요. 첫 번째는 이 논현동 매종스프링이라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논현동 매종스프링 같은 경우는 원룸형으로 저희가 지어진 프로젝트인데요. 자, 원룸형에서도 조금 고급형이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흔히 봐왔던 그런 다세대 주택이 아니고요. 좀 새롭게 시도해 본 그런 다세대 주택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현장을 보시면은 대지 면적이 76평입니다. 현장이 지상 4층짜리 건물이었는데요. 좀 건물이 노후되고 또 지하도 좀 문제가 있어서 신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보고 계시는 그림은 이제 왼쪽 편에서 본 다세대 주택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그런 다세대 주택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설계 개요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명은 논현동 매종스프링 멀티하우징 다세대 주택이고요. 대지 위치는 이제 논현동. 대지 면적은 76평입니다. 규모는 지상 5층. 건축 면적은 46평, 연면적은 146평. 연면적은 146평은 이제 발코니 확장을 뺀 면적이 146평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46평에서의 한 20%가 좀 추가됐다. 그래서 대략 한 160평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 대수는 10대, 세대 수는 16세대. 그리고 허가 완료는 2018년 6월 4일 날 했고요. 건축 설계는 오픈스케일 건축사 사무소에서 진행했습니다. 공사기간은 2019년 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진행을 했고 준공은 2019년 8월 8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다세대 주택을 제가 한번 용도 시간에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도심 내에서 다세대 주택을 지을 때 무엇을 고려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다세대 주택을 설계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지 그걸 좀 소개하겠는데요. 다세대 주택이 일반 건축물보다 상당히 좀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한번 살펴봐야 될 내용인데요. 자, 저희가 어떤 내용을 주안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다세대 주택에서 설계 고려 사항에서 제일 민감한 부분이 주로 이제 일조권입니다. 일조권은 일반 주거 지역에서 일조권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차장이죠. 주차 게임이기 때문에 세대당 0.5대, 특히 원룸은 두 세대당 주차가 1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지의 여건이 주차가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세대수가 거꾸로 산정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발코니 확장 부분인데요. 이제 발코니 확장 부분은 이 건축사가 설계를 할 때에 법적인 한도 내에서의 발코니 확장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자, 발코니 면적은 법적 면적에서 다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발코니 확장 부분은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요. 이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에 이제 관련이 되다 보니까 발코니 확장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피난 소화 통로가 되겠습니다. 피난 소화 통로는 건물의 출입구에서 도로변까지 나가는 공지를 확보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영향을 좀 주는데요. 이게 1.5m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건물의 코어 위치를 어디에 배치를 할지가 이제 주 고려 사항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계단하고 복도 폭입니다. 사실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계단이 1.2m로 정해져 있고요. 복도폭 같은 경우도 편복도냐 중복도냐에 따라서 폭이 정해져 있는데 중복도 같은 경우는 1.8m죠. 다가구 주택은 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다가구 주택은 층별 바닥 면적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계단하고 복도 폭이 건축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의 상당히 좀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풀옵션이죠. 다세대 주택을 할 때 특히 원룸 같은 경우는
옵션을 어디까지 건물주가 제공해 줄 거냐에 따라서 이제 설계하는 고려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풀옵션 부분에 속하는 내용들이 이제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그다음에 세탁기라든가 그리고 이제 수납장 같은 공간들이 이제 풀옵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역이라든가 또 건물주의 어떤 그 부동산 계획에 따라서 이 풀옵션에 대한 사양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내용이 좀 달라지고요. 임대를 내가 풀옵션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침대까지, 가구까지 제공해주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컨셉은요, 다세대 주택처럼 안 보이게 하는 겁니다. 제가 몇 번의 영상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세대 주택이 설계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각 방별로 창문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발코니 확장 부분에는 또 창문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주 공간에는 이 창문의 디자인적인 영향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이러다 보니까 디자인하는데 좀 창문이 오히려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 부분도 좀 영향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는 사실 다세대 주택을 다세대 주택처럼 안 보이게 하는 게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좀 숙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만나는 이 다세대 주택들이 왜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느냐는 법적인 것, 발코니 확장 부분, 난간의 규정, 이런 규정들 때문에 디자인을 자유롭게 하고 싶어도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건축인들, 일반인 분들은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다세대 주택을 설계를 할 때 고민이 다세대 주택처럼 안 보이게 만드는 방법은 없나라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처럼 안 보이게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고민거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고민거리는 뭐냐면 발코니 확장에 이제 창문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발코니 이제 법적으로 인정하는 발코니 확장 부분에는 창문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왜 창문을 설치를 해야 되냐면 발코니 확장 부분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예전에는 이제 별도 구획을 했습니다만 이게 없어졌죠. 이러다 보니까 실내를 발코니 확장으로 이제 구획만, 도서상에 구획만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원상복구 했을 때 다세대 주택에서 제일 고민거리가 뭐냐면은 단창으로 할 거냐 이중창으로 할 거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창으로 하게 되면은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편하게 갈 수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다세대 주택의 특성상 거주민이 살기 때문에 좀 추위라든가 냉난방 부분에서 이중창이 훨씬 좋죠. 그래서 단창으로 하면은 디자인적으로는 괜찮고 기능적으로는 조금 떨어지고, 또 이중창으로 하게 되면은 디자인적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따뜻하고, 이러다 보니까 원룸은 단창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중창 같은 경우는 이제 투룸이나 쓰리룸, 말 그대로 살림집이 들어올 경우는 이중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창으로 갈 때는 요즘은 이제 에너지 전략 계획이라든가 에너지 문제가 하도 이제 강화됐기 때문에 이제 3중 유리로 가야 되다 보니까 이중창보다 오히려 더 비싸게 공사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민할 때 단창으로 가느냐 이중창으로 가느냐. 자,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고민해야 될 게요, 이삿짐 문제입니다. 이삿짐을 어떻게 들어가나. 우리가 이제 원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삿짐을 그렇게 뭐 바로 외부 창문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협소주택입니다. 협소주택. 협소주택은 요즘 그 최근에 조금 많이 트렌드 쪽으로 좀 많이 부각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땅 20평에다가 단독주택을 이렇게 협소적으로 지어서 한 가구가 들어가게 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 가구가 조그마한 계단통에서 2층, 3층, 4층까지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단폭이 워낙 좁기 때문에 이삿짐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삿짐이 외부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뭐 픽스 창을 한다든가 좀 큰 창을 할 경우에는 이삿짐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계를 할 때나 이런 협소주택 계획을 할 때는 이삿짐이 들어갈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은 창문을 뜯는다든지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를 한다든지 해서 이삿짐이 들어가게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원룸 계획할 때는 사실 이삿짐은 크게 고려를 안 해도 됩니다. 원룸 같은 경우는 계단이라든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짐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살림집 같은 경우는 이삿짐을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좀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는 수익성이죠. 수익성을 어떻게 낼 거냐라는 부분에서 수익성은 호수를 많이 만드는 것, 세대수를 많이 만들어야만 수익성이 높아지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세대수를 많이
만드는 것. 이제 현장 말로는 세대수를 많이 뽑아달라 그런 말을 하죠. 뽑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대수를 많이 뽑아주는 것이 하나의 수익성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고민을 했고요. 이게 지금 그 일상에서 우리 만나는 가로의 풍경이 되겠습니다. 골목길의 풍경인데 여기도 지금 논현동도 강남이지만 뭐 강북이랑 큰 차이 없이 골목길의 풍경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뭐 붉은 벽돌이라든가 뭐 디자인이 잘 된 그런 건축물들을 좀 보기는 쉽지 않죠. 기능적으로 수익성으로 많이 뽑게 그렇게 좀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논현동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층별로 4개 층에 4세대 해서 총 16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룸이고요. 또 일조권을 받기 때문에 저층부는 조금 평형이 크고 상층부는 조금 이제 평형이 좀 적어지면서 좀 작아진 그 유닛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한 층에 4세대, 4개 층 해서 16세대를 계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감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된 모습인데요. 4, 5층 부분의 메스 부분이 메탈 재료로 도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메탈 재료가 도입이 되면서 4, 5층은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돌출했고요. 1, 2, 3층은 하나의 메스로 석재 마감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코너뷰의 포인트 창, 그리고 요 4층의 포인트, 2층의 포인트, 이렇게 중간중간에 랜덤하게 포인트를 조입을 시켰습니다. 이게 좌측면에서 본 낮에 찍은 사진과 밤에 찍은 사진이 되는데요. 굉장히 심플하게 가면서도 이제 원룸이지만 이렇게 픽스 창을 도입을 시키고 코너 창을 도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우리 다세대 주택의 그런 느낌을 많이 좀 탈피한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측면에서 본 모습이 될 것 같고요. 4, 5층은 메탈 재료로 가면서 그냥 기능적으로 처리를 했고, 특히 정면부 부분이 이제 이런 메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후면에는 에어컨 실외기를 불가피하게 걸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에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코너 창에 대한 디테일 샷이 되겠습니다. 코너 창의 디테일 샷인데요. 이 메탈의 프레임을 돌출시켜서 조금 포인트로 좀 도입을 시켰고, 이게 이제 삼중유리를 넣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른쪽 메스 부분의 코너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창문이 열리고요. 나머지는 삼중유리로 도입을 시켜서 이 돌은 이제 라임스톤의 터키산 돌인데요. 터키산의 샴페인 돌입니다. 제곱미터당 11만 원 정도 되는 그러한 돌이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정면에 보이는 이 포인트의 창문이 되겠습니다. 창문의 포인트 창인데요. 픽스 창이 크게 있고 위에 상부에 창만 열리게끔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이게 이제 우측면으로 보이는 상층부의 메스 부분과 그리고 아래쪽에 메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1층에 이제 필로티 주차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1층의 현관부 부분이 되겠습니다. 1층의 현관부 부분에 픽스 창이 크게 줘서 내부에서 외부를 볼 수 있게끔, 이게 이제 뭐 범죄 예방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좀 유리하기 때문에 1층에서 좀 큰 창을 도입을 시켰고요. 이게 이제 기준층에서 보는 계단의 모습이고요. 엘리베이터와 출입구에 관련된 모습입니다. 자, 이 사진도 이제 계단 부분에 대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계단 홀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도 4층, 5층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부분의 디테일 샷이 되겠고요. 자, 이 사진이 5층에서 본 사진인데요. 5층에서 4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의 경사면을 이렇게 유리로 처리를 해서 좀 개방감 있게 마감을 했고, 또 환기적으로 창문을 설치해서 환기에 좀 유리하게끔 제작을 했습니다. 이래서 여기 이제 외부 사진과 계단부 사진들을 좀 제가 쭉쭉 보여드렸는데, 최대한 다세대 주택처럼 안 보이게 디자인을 해 보도록 좀 노력을 했고, 아무래도 좀 단창으로 좀 처리를 하다 보니까 디자인하는데 좀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발코니 확장 부분에는 이중창 슬라이딩을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후면 쪽도 이중창 슬라이딩입니다. 근데 정면하고 좀 측면 일부분은 단창을 도입하면서 좀 디자인적으로 좀 픽스창을 넣어서 좀 랜덤하게 좀 깔끔하게 좀 처리를 한 부분이 있고요. 자, 내부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사진은 이제 3층까지는 유닛이 좀 큰 유닛이 있어서 이렇게 중간에 중문을 설치를 했습니다. 중간에 중문을 설치를 해서 거실과 침실을
분리를 시킬 수 있게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그 도어들을 보면은 이렇게 젖혀지게끔 하는 도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실과 도어를 이렇게 만들었다. 자, 이 부분이 디테일 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문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거실 부분과 침실 부분을 분리를 시켰고요. 자, 이 부분도 다른 샷 모양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픽스 창이 보이시고요. 자, 이 사진은 5층 부분입니다. 5층 부분은 일조 사선 때문에 약간 경사지붕이 만들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 거실의 폭은 좀 좁아졌습니다. 좁아진 대신에 층고가 좀 높아졌죠. 층고가 높아지다 보니까 조금 더 다른 느낌의 분위기가 났고요. 좀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픽스 창과 이렇게 이제 프로젝터 창이 만들어져 있고, 이 부분은 조그마한 이제 발코니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발코니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쭉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설계 문의는 오픈스케일 건축사무소 openScale.net을 들어가시면 여러 작품을 좀 볼 수 있고요. 전화번호가 558-8983이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을 조금 다르게 좀 신경 써서 해보고 싶은 분들은 좀 한번 설계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좀 설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논현동 프로젝트고요. 두 번째 논현동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세대 주택인데 뭐 투룸도 있고 그리고 또 주인 세대도 살고, 첫 번째 저희가 보여준 거는 이제 원룸형으로 만들었잖아요. 이 프로젝트는 다세대 주택에 대한 내용이고 땅도 좀 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이제 준공한 프로젝트인데요.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10월 22일 날 준공한 논현동 이레하우스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대지 면적이 이제 100평 되는 땅인데요. 강남의 이런 땅들을 보시면 다세대 주택과 다세대 주택 사이에 저렇게 이렇게 단독주택들이 있죠. 굉장히 드문 이런 케이스로 단독주택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노후화된 이런 주택들이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굉장히 오래된 단독주택이 여러 필지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고요. 주변은 다 다세대 주택으로 개발되어 있는 그런 필지였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제 4m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4m 도로로 굉장히 도로가 좀 협소하고, 거기에 다세대 주택과 다세대 주택 사이에 이렇게 단독주택이 끼어 있었습니다. 자, 프로젝트 개요를 보시면은 논현동 이레하우스 대지 면적은 100평, 건축 면적은 60평, 연면적이 200평이죠.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200평인데 발코니 확장 부분까지 하게 되면 대략 한 220평 정도가 나왔습니다. 총 세대수는 14세대. 아까 보셨던 첫 번째 프로젝트보다는 세대수는 적죠. 14세대고요. 규모는 지상 5층, 설계는 오픈스케일 건축사무소. 허가는 2019년 2월 7일, 준공은 2019년 10월 22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대략 6개월에서 6개월 반 정도가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것은 일상의 풍경은 소규모 건축이 만듭니다. 소규모 건축은 우리 골목골목길에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조금 소홀히 설계하고 시공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지만 일상의 풍경에 이 소규모 건축을 잘 만들어 놓으면 좀 골목길의 풍경이 좀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세대 주택은 건축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목길에 있는 풍경은 뭐 심의도 안 받고 그리고 또 그냥 막 짓기 때문에 사실 수익성에 굉장히 좀 초점을 줘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디자인적을 조금 등한시 하는데요. 이 부분들은 좀 건축사분들이 좀 과감하게 좀 도전해 볼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자, 준공된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준공된 사진이 되겠습니다. 준공된 사진을 보시면 좌측면에 보이는 사진은 말 그대로 외장 재료를 블랙 느낌으로 연마라고 그러죠. 연마를 통해서 블랙으로 갖고 중간중간에 이제 홈을 팠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느낌의 블랙 느낌이면서도 깔끔한 느낌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계단부에 오픈된 그 코너창, 그리고 복도 부분에 창문을 좀 도입을 했고요. 5층 부분에는 주인 세대가 있기 때문에 주인 세대의 거실과 또 계단 부분의 창문에 포인트를 넣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이제 좌측면에서 보고 있는 사진인데요. 좌측면에도 이제 주차장 출입구와 그 다음에 창문들,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일부분까지는 블랙스톤으로 마감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코너 창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그 디테일 샷이 되겠습니다. 코너 창을 과감하게 도입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보이는 창문은 이제 복도 부분입니다. 복도 부분은 우리가 창문을 자유스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이제 저층부 부분에 대한 사진이 모습이 되겠는데요. 고홍석 연마입니다. 고홍석 연마.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나무 느낌의 돌은 샌드스톤의 티크우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티크우드는 나무 느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요. 많이 쓰면 안 되고 포인트 위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쓰면은 너무나 현란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포인트 된 거, 그 다음에 계단실 부분에 창문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코너 디테일 샷이 되겠습니다. 코너 디테일 샷을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5층 계단부의 픽스 창문입니다. 계단부의 픽스 창문에 메탈 프레임, 그리고 상층부에는 이렇게 샌드스톤 티크우드를 마감을 시켜서 마치 목재 마감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디테일 그림을 보시면은 고령 홈파기에 대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도 1층 부분에 대한 느낌인데요. 이게 극명하게 연마와 홈을 판 그러한 돌 모습이 되겠고요. 이 석재는, 이 부분은 좀 저희가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안 해보신 석재 업체는 좀 시공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석재 경험이 있는 부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령 홈파기를 하면은 이 홈의 연마와 아래에 그 홈 파져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마감을 잘 고려를 해서 시공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블랙과 블랙이 겹쳐져서 어떤 부분은 이게 검정띠가 두껍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시공된 사례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설계 도입을 하시고 특별히 석재 발주할 때 주의해서 하셔야 되고 시공을 해야 된다. 자, 이 부분도 이제 이 왼쪽 사진은 1층에 계단실 홀이 되겠습니다. 계단실 엘리베이터, 이 부분이 되겠고요. 오른쪽 사진은 연마와 홈 파진 그 디테일 모습이 되겠고요. 요게 이제 디테일 모습이 되겠습니다. 디테일 샷을 보시면 이제 홈 파진 부분은 하얗고, 그리고 요 패턴은 까맣다. 이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돌이 아닌 걸로 착각하신 분들 계시는데요. 이건 분명히 석재 마감인데 가공비가 제곱미터당 5,000원씩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디테일 샷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조명, 외부 돌출 등, 그리고 석재의 고령 홈파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옥상 사진은요. 옥상에는 이제 이 부분이 그 주인층의 거실 부분인데, 거실 부분의 층고를 좀 높게 했습니다. 일조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거실 부분을 높게 해서 이렇게 측면에 이런 픽스창이 나오기 때문에 좀 분위기를 만들고요. 이게 계단실의 마감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게 거실 부분 같은 경우는 메탈재로 마감을 해서 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옥상에 대한 조경입니다. 옥상 부분은 이제 주인분이 올라와서 이제 옥상을 즐기게끔 해서 전반적으로 다 잔디를 깔았고, 이렇게 언덕이라든가 약간의 그 랜드스케이프적으로 리듬감을 주어서 소나무를 좀 심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녁에 본 계단실 부분인데요. 좌측면을 보면 이렇게 평상이 놓여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샌드스톤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나무적인 느낌을 좀 도입을 했다. 그래서 조경 공간을 좀, 옥상 조경을 좀 많이 배려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4층 부분 모습이고요. 4층 부분은 이제 일조권을 받기 때문에 일조권을 받아서 이렇게 베란다가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측면에는 세대별로 분리할 수 있는 칸막이를 만들었고요. 경사지붕은 메탈 재료로 가야 된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사진 다 보시면 베란다에 발코니가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내부의 그 픽스창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내부 계단실에서 만들어진 창문 모습이 되겠고, 아까 보셨던 계단실의 코너창은 이렇게 코너창을 과감하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계단실의 모습이 되겠는데, 계단실 부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화강석 마감을 했고, 계단실 벽은 타일 마감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주인 세대의 5층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주인 세대의 5층 모습인데, 베란다로 나가는 창문, 그 다음에 부엌, 그리고 이 복도를 통해서 방들이 쭉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주인 세대의 그 거실 모습인데요. 거실의 높이가 조금 높고, 거실 상부에 창문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오른쪽 사진은 복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주인 세대의 작은 방, 그리고 주인 세대의 주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임대 세대 모습인데요. 임대 세대는 이제 풀옵션을 통해 가지고 다 진행을 했고, 세탁기, 냉장고 이렇게 다 만들었고요. 자, 이게 임대 세대의 주방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에는 방이 하나 있어서 여기는 이제 거실과 방이 분리되어 있는, 말 그대로 이제 구분되어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임대 세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임대 세대의 주방 모습인데 조그만한 환기용 창문을 설치를 했고, 요즘은 이제 세탁기하고 드라이어가 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세탁기와 드라이어를 같이 그렇게 하는 옵션들도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논현동의 이레하우스의 마감 외부 최종적으로 준공한 모습이고요. 이거 보시면은 굉장히 좀 깔끔하면서 창문 디자인과 난간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난간을 외부에다 다 해놓으면 좀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건물을 깔끔하게 하려면 난간을 안에다가 하든지 아니면 픽스창을 통해서 이중창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설계는 오픈스케일 건축사 사무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년에 저희가 이제 2개의 프로젝트를 했던 다세대 주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2개 프로젝트를 그냥 한꺼번에 모아서 좀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는데, 말 그대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다세대 주택이 깔끔하게 보이게 하려면 디자인적으로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들이 난간입니다. 난간. 우리가 아파트가 왜 지저분하게 보이느냐? 바깥에 난간살을 다 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창문을 좀 크게 만들 수가 있죠. 대신에 바깥에 난간살을 대기 때문에 이게 또 오래되면 난간 주변에 또 녹이 피고 또 오염이 되기 때문에 더 지저분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고급 주상복합 보면은 난간이 없이 이중창으로 픽스창을 하부에 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난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창 시스템이 바깥과 안을 다르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면 건물이 최대한 깔끔하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사무소에서는 난간을 좀 설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픽스창으로 도입을 하기 때문에 건물이 최대한 깔끔하게 나올 수 있다. 대신에 이제 이삿짐도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좀 다 고려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2019년도 설계 결산을 마무리했습니다. 7개 준공한 작품들을 다 좀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에 강남의 다세대 주택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계 작품에 대한 내용을 좀 마치고요. 앞으로 이제 2020년도에도 저희가 준공한 작품들을 연말에 마감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서 설계 일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사업 계획하시는 거 잘 하시고, 또 설계하시는 분들은 많은 좋은 작품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영이었습니다.